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1살 여자이고 남자는 34살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을 통해 아시는 분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즐거웠고 식사 후 영화도 봤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만난 후 사귀게 되었죠. 연애 과정에서 남친 행동이 너무 느린 문제로 몇 번을 뭐라고 한 것 이외에는 크게 싸운 것도 없어요. 그럭저럭 잘 만나왔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오간 마당에 사돈댁 집이라면 당연히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초대해서 오건 안 오건 그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사돈댁 집인데 가보긴 해야겠다 해서 저랑 둘이 가서 축의금 내고 얼굴 보고 왔어요. 게다가 시누이잖아요. 청첩장도 안 준 상태에서 결혼식에 와줬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한테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카톡으로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보내고 끝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결혼 전부터 저희 집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상당히 불쾌해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 넘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 느낄까봐 배려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됐죠. 원래는 본인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남자 쪽 아버님이 가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 다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쪽은 본인,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여동생 남편 이렇게 나왔고 우리 집은 저, 아빠, 엄마, 남동생 4명 나갔어요. 상견례의 기본 옷차림이 뭔가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이 다 만나는 자리에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정장,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상견례 때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샵 가서 머리랑 메이크업 받으시고 출발하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약속 시간도 20분이나 늦었으면서 아버지 야상 자켓에 어머니는 머리도 안 말린 채 화장도 안 하고 가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동생과 남편이란 사람은 흰색 라운드 티에 회색 가디건 커플룩으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표정 굳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에 저희 집에서 1억, 남친 집에서 4천 이렇게 보태주시기로 먼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엔 더 잘 살았는데 지금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딸내미 더 예뻐해달라며 이해하셨고 그런 돈 문제는 더 이상 예민하게 얘기 나눌 거리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상견례 자리에서는 말을 아껴야 하고 할 이야기는 적당히 해야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자꾸 저희 엄마한테 예물은 어떤 수준을 원하시냐고 무엇을 원하냐고 노골적으로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고 얘기하면 다 해줄 건가요? 저까지도 기분이 많이 나쁜 상태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잘 풀었지만 저 역시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어요. 상견례 후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동생 부부는 그렇다 치고 상견례 자리에 아버님 야상 자켓은 뭐냐 했더니 그 전날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잘 어울려서 입고 나간 거라고요. 이 집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남자친구 사람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어찌저찌 결혼 날짜를 정했고 그에 맞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 스드메, 한복 등 전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터진 건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어요. 한복집에 친하지 않은 관계의 사돈끼리 같이 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얼굴 한번 보신 분들인데 뭐 그리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모시고 갈 예정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복을 꼭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가서 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튀지만 않으면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 같이 입어야 한다고 우기셔서 시간 맞춰서 한복집 예약하고 만났죠.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분홍 치마를 못 입어봤는데 우리 아예 똑같이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는 게 어때요? 하면서 신부 측 한복을 고르는 거예요. 모두 다 당황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눈치챈 한복집 사장님이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져 있다 해도 하객들이 헷갈리세요 하면서 말렸는데 괜찮대요. 괜찮긴 누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분을 자기 소원이라면서 어필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랑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위에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치마는 분홍 치마를 입으셔라. 우리 엄마는 색을 더 고르지 않고 노랑이나 더 하얀 저고리를 입겠다고 절충안을 내놨죠.
근데 계속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같이 입어야 예쁘대요. 또 자기 친구가 그렇게 입고 화촉점화를 들어가는데 너무 예뻤다 하면서요. 참, 우린 보도 듣도 못한 일인데 이런 말 그렇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주변엔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한복집에서 구매 말고 대여하는 건 한 벌씩밖에 없어서 같이 입을 수도 없었어요. 계속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너무 촌스럽다 하면서 태클 읽으시니 한복집에서 근처에 한복집이 또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하시면서 나갔음 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게다가 나오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시어머니 자리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다른 한복집 두 군데 더 가봤는데 결국 못 골랐어요. 원래 끝나고 아버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었거든요. 만나서 잘 골랐냐고 하는데 저 얘기를 해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도 그 얘기에 벙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본인이 돈 다 낼 테니 대여 말고 그냥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다 우시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오늘처럼 창피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누를 수 없어서 눈물이 다 난다고요. 엄마가 저러시니 저도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또 그날 집에 가시다 발을 헛디뎌서 급하게 응급실 갔는데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발목도 삐끗해서 인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2달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우선 병간호 잘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했고 제가 병문안 온다 뭐 그런 얘기 안 하니 이상했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니 자기 아버님도 한복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대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참, 이 사람은 무슨 죄인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서 병문안 갔다 한복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예단 예물을 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보내려고 예단비 1,000만 원 보내고 시댁 부모님과 양쪽 시 외할머니 댁에 이불 좋은 거 보내셨어요. 근데 예단비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돌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결혼 준비하려고 목돈을 쓰다 보면 갑자기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생기니 이해하자 하셨습니다. 근데 예물은 14K로 한 세트가 온 거예요. 저는 신랑 시계도 좋은 걸로 해줬거든요. 참, 이거마저 진짜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줄 게 있다며 내미시는데 시집 잘 간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백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800만 원 주고 어렵게 구한 한정판 모델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 우리 집 들어오는 며느리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요. 자기 쪽 친인척 만날 때 꼭 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에 대해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를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든 나한테 맞고 예쁘면 된 거죠. 그래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좋았는데 똑같은 생색을 2시간가량 듣고 있으려니 좀 질리긴 했어요. 그냥 받지 말까? 생각도 들 정도로요. 집에 들고 가서 엄마 아빠께 14K 세트랑 샤넬백 자랑도 하고 예물로 온 백이니 나름 살펴봤어요. 파우치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정말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샤넬 로고를 자세히 보니 기스가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명품백은 검수를 잘 하겠죠? 그 기스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비싼 백이니 이대로 들기가 좀 그랬죠. 시어머니가 말한 백화점 매장으로 갔어요. 매장 직원에게 백을 보여주며 기스가 난 로고 부분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이 정도 스크래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교환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요. 한정판이 맞았나 보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직원분이 나오더니 고객님 어디서 선물 받으신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구입했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그게 아니고 직접 구매하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저희 샤넬 매장에서 판매된 물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짝퉁백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 직원이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그 순간 정말 가슴 깊이 있던 응어리가 올라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농락한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떠오르더군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날 오후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시댁에서 저녁 먹자고요. 그래, 뭔가 잘못된 건 맞지. 가서 물어나 보자 싶어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요, 뭐 손수 준비한 음식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 짝퉁백을 준 사람인걸요.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예물은 마음에 드냐며 샤넬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리가 없다면서요. 그 순간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쇼핑백에 넣어놨던 백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백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말씀하신 백화점 맞아요? 했더니 그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면 서럽잖니 이러시는 겁니다. 로고에 기스가 나 있어서 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런 건 자기에게 얘기하지 뭐하러 갔다 왔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그 백 짝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내면서 저보고 속물이래요. 백이 진짜든 가짜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제가 속물이어서 안타깝다고요. 화가 난 상태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행동 거지도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딴 행동이 나와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친이 제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너 마마 보이니? 미친 건 너랑 네 엄마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야, 누가 예비 사돈 집에 짝퉁백을 보내냐? 마음 좋아하시네. 너넨 진심이란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 어떻게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고 배우면 이런 행동을 하니? 너네 집 좀 살았다고 난리치길래 그 거짓말도 귀엽게 받아주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받는 건 백화점에서 싹 다 받고 줄 때는 14K의 짝퉁백을 줘.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게 잘 사는 거 본 적이 있는 집 구석이냐? 솔직히 이 결혼도 너네 거저먹으라고 한 거 맞잖아. 못 사는 게 죄냐? 왜 그걸 부끄러워해? 너네 같은 인간들이 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사기질이야? 네 엄마가 말한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사준 이 시계가 가당키나 하냐? 시계도 내놔. 그리고 넌 이런 쓰레기나 들고 다녀. 그 짝퉁백을 남친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하나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후련했어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제 팔을 잡는데 밀어버렸죠. 제가 힘이 센 건지 그 사람이 종이 인형인 건지 길에 나뒹굴더라고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어차피 제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네요. 결정 잘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직 돌려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고 나니 참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 말이에요. 사람 정말 잘 보고 집안 사람도 정말 잘 보고 인연을 맺어야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제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고 나니 더 시원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